오버탑 코멘트 5월 3일 100일이 지난 트럼프 정권의 현재와 미래. 안녕하세요. 잔인한 달인 4월이 정말 잔인하게 지나갔고 이제는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이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의미인 Set in May and Go Away의 5월이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5월도 투자하기에 좋은 달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느덧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 주식, 환율 등등 많은 것들이 불확실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호황을 누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 S&P 500 지수는 약 8% 하락했으며 이것은 1974년 닉슨 사임 후 포드의 당선 100일 후 이래 최악의 기록입니다. 지수가 2년 연속 20% 이상 상승세를 보인 후에 이러한 반전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장이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민 정책, 연방 직원의 대량 해고가 맞물리면서 투자가들은 불안해졌고 S&P 500 지수는 1929년 이래 7번째로 빠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 업계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에 올인했고 S&P 500 지수 또한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트럼프는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내려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세 정책에 집중했고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발표를 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당선된 이유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고 경제가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공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무역 정책은 실제로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했고 임기 초반의 대통령으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8세 트럼프는 현재 지지율이 39%에 머물고 있습니다.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캐나다의 총선에서도 자유당이 승리하면서 4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적인 발언과 무역 압박으로 인하여 캐나다 내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면서 자유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했던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우방 국가에서의 좌파 정권의 척결이 실패한 것입니다. 물론 캐나다의 경제는 트럼프의 보복으로 인하여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 미팅에서 그는 자신의 관세 정책이 정치적으로는 위험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에겐 납득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트럼프는 연봉 20만 달러, 2억 8,700만 원 정도 미만의 사람들의 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생산된 외국산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면제했으며 수입차에 부과되는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별도의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미국의 GM은 관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을 50억 달러, 7조 12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익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모든 것을 제조하겠다는 그의 야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장들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기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은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180개 이상의 회사가 관세 면제를 위해 1,100건 이상의 개별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진행된다면 그동안의 양국 간의 교착 상태에 있던 관세 협정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은 7월 4일까지 수조 달러 규모의 대통령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중국 또한 파나마 항구를 블랙락이 지원하는 그룹에 매각하려는 계획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였던 이 딜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또한 민감한 군사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다가 실수로 기자를 포함시킨 이후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던 그의 최측근인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고 그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는 루비오 국무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두 가지 직책을 동시에 맡게 되었는데 닉슨과 포드 정부에서 헨리 키신저가 두 가지 직책을 맡은 이후 한 명의 고위 공무원이 동시에 직책을 맡은 적은 없습니다. 지난 1월 하버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남성의 62%가 트럼프의 국정 운영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불만의 상당 부분은 그의 경제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19%에 불과하며 대학생의 66%는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듯이 연방 자금을 무기로 삼은 대학교와의 싸움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디트로이트 백악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자기가 제롬 파월 페드 의장보다 금리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했으며 페드 의장이 실제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경제정책과 관세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100일이 지난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90일 동안의 관세 유예 기간 동안 어떠한 깜짝 발표를 할지 모릅니다. 워낙에 럭비공이나 개구리같이 튀는 사람이기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의 주식, 환율, 채권을 감히 개인들이 예측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확인이 된 후에 개인 투자가들은 들어가시길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성투하세요.